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9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좋지 않았죠. 지난 거래 미국 증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6주 연속,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도 국내 시장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짧은 매매가 요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78% 하락한 2,62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6% 하락하면서 87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데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광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에 서울역 4층 대회실에서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번,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광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광대TV, 서희광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광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으냐면 일단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에서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강연회 서울역에서 얘기할 때에서도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돈 벌기 위한 여기서는 2,600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지수가 빠지고 있죠. 근데 아직 2,600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손절을 막 강하게 하거나 아직 그럴 장은 아니에요. 근데 2,600이 지지가 됐고 꼭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오늘 지금 통신장비주들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이거나 폭락장일 때에서는 아예 이런 움직임도 없어요. 미동도 없이 죄다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은 CS가 24% 급등에다가 이루온이 13% 급등에다가 우리로가 상한가 29% 넘어갔고요. FR텍이 22%, 초강세에다가 와이어블, 통신장비주들. 그러니까 지금 통신장비주들은 기산텔레콤 13%를 비롯해서 지금 2%, 4%짜리들은 되게 많아 보이고 상한가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3%, 20%짜리 막 올라가는 애들 이제 폭등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쪽하고 이제 통신장비주 쪽 말고는 이제 또 움직이는 게 방산 테마주들, 뭐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빅텍이라든지 뭐 한일단조라든지 뭐 요쪽 애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빠집니다. 코스닥에 1,230개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뭐 거의 뭐 90% 가까이 빠지고 있죠. 뭐 700개, 800개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차트를 보면 아직 2,600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기 때문에 중소형주 테마 장세 계속 강세가 되고 정책 테마주들 움직이고 하는 흐름.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저 우리로 상한가에다가 기산텔레콤 14% 급등에다가 CS 급등하는 것도 5G, 6G 결국 정부 정책 수혜주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인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심해요. 전날도 원전 테마주들, 전선 테마주들 막 급등했었죠. 근데 다시 떨어졌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조금 바닥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서 1% 넘게 빠졌는데 지금 거의 1.6% 정도? 거의 2% 가까이 지금 빠지려고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물론 아침에서 만들어지는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건 못 되지만 저 영향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다우가 마이너스 1.2, 1.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코스닥을 이제 멈추고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덜 깨지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서 두들겨 맞긴 맞는데 이쪽으로 더 들어가서 두들겨 맞으면 마이너스 30%를 두들겨 맞고 여기서 두들겨 맞으면 마이너스 5%밖에 안 두들겨 맞고 이거 조금 덜 깨지는 방법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떨어질 만큼 일단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전저점짜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빠지면 한 코스닥 기준으로 한 2%만 더 떨어지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반등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 2% 떨어질 때까지 코스닥은 2%가 더 떨어질 때까지 어디서 덜 깨질 거냐 뭐 덜 깨지는 쪽으로는 삼성전자만 한 게 없죠 사실은 뭐 저게 떨어진다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2%, 3%, 5%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쪽에서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가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지긴 하는데 급등도 그쪽이 또 급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테마주들도 바닥에서 버텨야지 수익 나거나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테마주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수가 흔들릴 때에서는 고점을 잘못 잡으면 그 다음 날에 오늘은 10% 올라가도 내일은 20% 깨질 수가 있는 게 또 테마주들이니까 지금은 함부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거나 쫓아가지는 마시고 근데 지수가 일단 2600이 지지가 아직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손절보다는 일단은 관망 내지는 보유의 느낌으로 오늘은 잘 버티시는 그런 월요일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600 지지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빠져도 적당히 빠지거나 반등 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은 오늘장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다우 선물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좋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기다려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버텨보자 2600 지지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일진전기가 6.9% 수익을 달성했고요. 대원전선 16% 성공했네요. 5월 5일에 어린이날 휴장이었고요. 다음날 편입된 대원전선은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90% 가져갑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빅텍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빅텍입니다. 사실은 뭐 이쪽에 지금 움직이는 게 그쪽밖에 없어요. 통신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방산 테마줄,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스페커라든지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걸 쫓아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종목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서는 강한 쪽을 엔터를 치는 게 유리한데 저쪽에 통신장비주들은 종목 개수가 거의 100개 근처까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는 가고 뭐는 안 가고 그렇다고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도 그렇고 왜냐면 그 다음날에 급락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매매를 하겠다라면 차라리 빅텍을 지금 가격보다는 지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 더 싼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강연회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2600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는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지수 급등 바라지 말아라. 그러면 큰 수익은 어디서 나온다? 차라리 아직은 무너질 징조는 안 보이지만 차라리 2600이 무너지고 지수가 2000이 깨지고 막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수 한 1800까지 밀려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나온다. 그래서 2600이 깨지면 탈출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10% 깨졌다고 15% 깨졌다고 거기에서 주저할 게 아니고 지수가 무너지면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안 무너지면 버티고 있다가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5% 10% 먹고 팔고 두 번 하면은 전날에서도 대원전선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들었을 때, 수요일 날에 들었을 때에서 대원전 들어간 사람은 16%가 올라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10%씩 두 번 먹으면 20%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수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직 지수가 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적당히 흔들리고 이번 주에서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테마주들도 반등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5월 11일서부터 해서 윤석열 이제 정부가 이제 다시 막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그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무슨 테마에 어디를 육성을 시키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 오늘의 움직이는 5G 관련주처럼 통신장비주처럼 갑자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2600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일단은 그 자리를 잘 두고 보면서 오늘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그래서 빅텍입니다. 강하기도 강하고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싸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전일에서도 표적 종목인 대원전선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자 쭉 올라왔다가 딱 정확하게 저항대 걸리는 자리에서 걸려준 거예요. 차트를 보면 걸렸죠. 근데 전날은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2,100원에서 공략해보자 그랬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다고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이러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이러다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코스피도 2,600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더 싸게 내려오면 당연히 지금은 매매 장세예요. 싸게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을 해서 또 먹으면 또 15%, 16%또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또 팔면 되는 거고. 물론 3에서 5% 수익 날 때 뭐 하자?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팔아라.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게 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어쨌든 미도달 됐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그 전날에 이제 드렸었던 이제 대원전선 이제 급등명 중에 했던 거 뭐 똑같은 내용인데 16% 수익이 났습니다. 마찬가지 5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5월 6일 날에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도 4일 날에는 들어왔었고 4일 날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급등이 나와갖고 이렇게 2,400원 넘게 올라와 줬을 텐데 그렇게 해서 욕심내신 분들은 그대로 내려왔죠, 지금? 그래서 욕심을 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50%는 무조건 팔았어야 되는 거고 50% 이상 파는 거는 선택일 건데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50%서부터 해서 99%까지가 5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9% 팔아낸 사람들은 내려오면 한 번 더 내려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 되는 종목이니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싸게 내려올 때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인 빅텍. 자, 일단 매수 가격은 7,200원 이하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종목을 뽑은 이유는 지금처럼 모든 종목들이 지금 오늘 다 급락을 해요. 오늘 다 떨어집니다. 싹 다 내려가고 있는데 안 떨어진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한국전력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지금 지수가 뭐 2,600이 깨지든 말든 이런 애들은 크게 안 떨어집니다. 뭐 많이 떨어져요. 5% 떨어져요. 다른 애들 10%, 20% 떨어져도 이런 애들은 거의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고 지수가 뭐 2,000이 깨지고 1,800 떨어지고 1,500까지 떨어질 생각이다. 그러면 한국전력도 얘도 17,000원, 15,000원으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냥 테마 장세에 있다가 최근에 움직였다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종목이 막 떨어지니까 겁먹어갖고 또 가벼운 애들이 같이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지수가 2,600만 다시 지지를 해주고 양봉이 나오고 올라와주면 오늘 떨어졌던 부분들은 다시 반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떨어졌던 애들은 또 가볍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같은 애들은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요.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재미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반면에 이제 빅텍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가볍기는 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3%, 4%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거꾸로 올라가죠. 빅텍, 스페코 이런 애들은 지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강한 놈을 치는 거예요. 그냥 강한 놈을 치는 건데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7,200원대에서 공략을 한 다음에 그냥 단타로 확 올라오면 팔아주는 뭐 그 정도의 관점인데 뭐 통신장비주들이 워낙 강하니까 뭐 우리로 만약에 통신장비주들도 다 무너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 그러면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움직여주는 테마가 있으니 기산텔레콤서부터 해갖고 테마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테마가 있고 그리고 이 빅텍이라는 쪽도 그
근거리 안테나, 그러니까 뭐 이쪽에 5G까지는 아니고 통신 장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움직이면 저쪽에 이제 드론 관련주, 뭐 방산주,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순환매로 좀 말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통신 장비하고 저쪽 RF 그 칩하고는 좀 틀린데 하여튼 방산 관련주들 오늘 이상하게 강해서 뭐 LIG 넥슨도 뭐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요. 계속 강했고 퍼스텍도 강하고 스페코도 강하고 그래서 빅텍도 강해 보여서 그래서 요거를 7,200원 정도로 만약에 조정받으면 한번 매매적인 관점에서 해봐도 괜찮겠다. 이유는 통신장비줄, 그러니까 테마는 굉장히 강한 애들은 강한데 나머지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강한 애들이 더 강한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매매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텍 표육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육 종목 빅텍 망나고 왔습니다. 오늘 방산 통신 장비 관련주만 강한 편인데요. 매매 관점에서 보자, 조정 시 노려보자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는 7,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위푸드. 매수 가격은 1,550원이시고 비중은 30%신데 이게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은 항상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손절 라인은 매수 가격 딱 그 정도에서 그 자리가 깨지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깨지면 밑으로 1,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지금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줬어요. 못 간 게 아니고 많이 갔죠.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은 1,300원으로 다시 곤두박질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돌려서 박스권을 여기를 지지를 좀 해주는 모양이 나오고 반등을 주면은 1,800원까지는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800원에 올라올 때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거기 거래량 보고 일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는 가능. 그래서 얘는 방향이 두 개가 열려요.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자리죠.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보유는 말씀을 드리지만 1,550원이 깨지면 손절을 감행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텍이라는 종목. 자, 매수 가격 49,500원에 15%.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손절해 버리세요. 뭐하러 갖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 IT 섹터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경기 둔화라는 부분에 이제 맞물려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그 IT 기업들도 지금 실적들을 전망을 이제 슬슬 다시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걔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등 줄 때 팔든 지금 팔든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반등 줘서 한 5만 원에도 팔 수 있다면 5만 원에서 뭐 5만 5천 원 반등 주면 그 정도로 보겠고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도 팔고 있으니까 같이 매도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5천 원대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4,600원, 5천 원. 1,000%. 만 프로가 아니죠. 1,000%, 10배. 10배가 갔습니다. 10배가 갔으니까 10배 올라간 종목은 다시 원래 자리로 당연히 어느 정도는 내려와도 그게 비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10배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서 반토막이 나도 사실은 그래도 얘는 양반입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반토막이 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도 5천 원짜리 종목이 그래도 500%, 600%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3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그나마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차트의 힘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5천 원이 아니고
49,500원이잖아요. 5,000원 주고 싸게 사야 될 종목을 49,000원 주고 비싸게 샀으니까 가격을 싸게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지만 좀 싸게 공략하자라는 의미로 이거는 그냥 반등 줄 때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화일약품이요. 화일약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530원이고 20%요. 3,530원에 20%. 네.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최근에. 자,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그 자리에서는 살 필요가 없는 위치였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는 매도의 사인이 나오는 자리이지 매수의 사인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저도 오늘 방송 보고 샀거든요. 방송 보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추천을 했겠지만 위치를 보면은 그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그 전문가를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튀었잖아요. 목표치를 단기적으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 자리였고 여기에서도 반등 주고 정고점 자리에서 부딪히고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굳이 정말 좋은 이슈가 있어갖고 사야 된다라 한다라 그러면 여기 2,500원 초반대 붙여갖고 여기서 샀으면 안전할 뻔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고 다시 반등 나오면은 3,500원대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높아요 지금.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3,500.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올라갈 희망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수가 이거 재수 없으면 진짜로 2,600이 깨져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만약에 내일이든 오늘이든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반등 주고 양봉 나오게 움직이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요. 3,500원으로. 그럼 제가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빨간색이 나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걸 계속 보세요. 네. 요거를.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이 나오는지 파란색이 나오는지를 계속 보면서 종목을 손절할 건지 보유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것만 계속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600이 지지가 되는지, 그걸 반등을 주는지 2,700만 가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 매수 가격은 5,320원에 30%. 이거 수익 많이 나가지고 많이 팔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제 요거는 더 떨어지면은 이제 사셔야 될 종목이에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4,200원 쪽으로 떨어지면 더 사세요. 더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중간 자리에서 한 5,250원. 여기도 매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차 매도, 여기는 2차 매도. 매수 가격은 4,200원 초반대로 혹은 4,300원에 4,200원대로 이렇게만 잡으면 재미있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애매하게 잡은 상태에서 지금 물려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건데 수익 날 때는 팔아줘야 돼요. 지수가 급등을 하는 장이 아니에요. 좋아야 박스권이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하락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1월 17일 날 지수가 2,900이 무너지면서부터 여기죠, 여기. 하락장이다. 매매를 해야 된다. 중소형주장이 좋다. 중소형주장이 될 것이다. 테마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2,600이 깨진 건 아니니까 계속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또 급반등을 해갖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25,000원. 뭐 물려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원전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이쪽으로 뭔가 좀 올라가면서
한 23,000원 정도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DOE. DO. 예,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36,000원에 예, 50%입니다. 36,000원에 50%. 예, 얘도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면은 예, 박스권 저점으로 지금 이제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중이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 4만 원 찍을 때가 전고점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 수익이 날 때에서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안 팔고 지금 예. 갖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원래 예. 정상이에요. 또 내려오면 또 나중에 또 다시 4만 원 또 갈 건데 일단 3만 원짜리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만 예. 원을 지지를 해주는 게 확인이 되고 다시 돌았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지금은 좋아하면서는 안 됩니까? 지금 사면은 10%더 떨어질 건데요.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지금 예, 지수도 지금 잘못하면 폭탄 맞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코스닥이 아까 1.8%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2%로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지면 내일도 또 떨어져요. 예, 그럼 내일도 만약에 코스닥이 또 폭탄 맞고 또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이 DO는 가만히 있을까요? 떨어지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빨간색으로 올라가기 전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예, 손절도 지금 하면 안 된다, 그게. 손절은 이미 늦었죠. 예, 알겠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일단 3만 원 예. 지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매수 가격 61,800원의 비중은 10%. 얘도 지금 좀 전에 봤을 때 디오하고 비슷한데요. 이 전저점들이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테스트하러 가는 중인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5만 얼마예요? 5만 여기 저점이 5만 700원. 그래서 5만 7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이 필요합니다. 5만 700원이 깨지면 손절이 필요하고 안 깨지면은 5만 700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 나오면 한 6만 원짜리에서 손절을 왜냐면 그 저항을 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에서 손절하든가 반등 줄 때 아니면 5만 700원이 깨지면 손절하든가 일단 손절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지금 버티는 상황에서는 6만 원에서 손절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보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신세계. 자, 지금 신세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힘을 쓰지를 못하는데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2,600은 지지가 되지만 코스닥이 무너지고 하니까 얘는 코스닥은 아니어도 거래소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일단 얘도 전저점 자리를 테스트.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은 통신장비주 아니고서는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4%, 5%, 3% 떨어지고 있거든요. 얘도 2% 떨어지고 있는 건데 좋게 생각하면은 다른 애들보다는 양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 아이 컴포넌트. 얘는 오늘 4.5% 떨어지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3%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되게 조금 떨어지는 건데 3% 떨어지네요. 근데 조만간에 아마 10% 확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진 애들은 나중에 확 떨어질 거예요, 아마. 테스나 같은 애들도 4.46%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얘는 차트가 봉이 길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적게 깨지나 게임이거든요. 지금에서 올라가는 건 일부 종목만 움직입니다. 일부 테마만. 그게 오늘은 방산 관련주하고 통신장비주가 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일부 저쪽에 그 마니커, 하림, 그 닭고기 관련주들 이쪽 애들 움직이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웬만한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지금 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똑같이 동조하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져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 좀 적게 떨어지는. 왜냐면 지금 저점이 여기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 10% 떨어져도 얘는 한 3에서 4% 정도만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 한 5%? 3에서 5%만 떨어지면 이제 고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27만 3천 원에 물려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 떨어지는 이유는 설명해 드렸죠. 지수가 안 좋아요.
지수가 시퍼래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요. 오늘 지수가 폭락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다른 애들보다 덜 떨어질 거고 라는 게 그나마 좋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거니까 그때 한 25만 원, 26만 원 왔을 때 다시 점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프렌치야. 한국 프렌지. 예. 한국 프렌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200원에 20%예. 3,200원에 2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3,200원대에서 저항받고 지금 내려오거든요. 네. 이거 3,200원대에서 사실 게 아니었는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얼마까지 떨어지겠습니까? 한 2,800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800원이야.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노리시려면 2,800원 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떨어지면 2,5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한다면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3,200원에서 지금 3,000원 정도 떨어졌으면 6%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웬만한 종목들 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럼 지금 잘라나는 게 낫습니까? 지금이라도 절반을 손절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빨간색이면은 만약에 오늘 지수가 빨간색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드려요. 반등 줄 때 손실이 더 줄어들면 뭐 수익에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이 뭐 2%, 3% 이내에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10%죠.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음봉의 의미는 그 다음 날도 또 빠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은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음봉이 떨어지면 그 다음 날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컸으면 그냥 보유를 하지만 아직 더 떨어질 폭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2,500원에 2,500원이든지 2,800원 주고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사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지수가 반등을 주면 거기서 네. 2,800원 쪽에서 얘가 지지하는 자리에서 지수도 올라오면 거기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일단 지수에 맞춰서 하세요. 지수에 맞춰서. 지수가 빨간색이 나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지만 음봉이 나올 때에서는 추가 매수만큼은 참으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자, 팜스토리도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자주 언급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음식업종 사료 이게 그쪽으로 관련돼 있어 갖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고점에 살린 거는 쉽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한 이쪽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떨어져 갖고 좀 매수를 다시 잡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보유한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물렸으니까 다시 반등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반등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이쯤으로 반등 나올 때 다시 점검 받으시면 될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떨어졌으면 하는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은 이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거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미 팜스토리에 대해서 신의 한 수라든지 여기저기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종목이 원래 자리로 다시 떨어지면 그게 매수 기회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뭐 대한제당, 뭐 요 마니커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니커를 저는 더 떨어지길 기다렸던 건데 다시 떨어지게 생겼네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비료, 음식, 사료 관련주들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20, 30%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초보자들이 먹기가 쉬워요. 지금 자리에는 올라가면 쫓아갔다 물리면 고생하고 적당히 먹을 때 팔지 않으면 그대로 또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반등 주면 한 4,500원에서 5,000원 뭐 재수 좋아서 5,000원 올라오면은 후다닥 팔아버리시고요. 저의 바람대로 비료, 음식 업종들이 사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 원래 자리로 쫙 다 떨어져서 내려오면 저는 방송에서 다시 추천할 겁니다.
그때에서 사서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서 수익을 내고 나오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략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떨어지면은 매수 공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데이터 솔루션 8,800원에 10%. 8,800원이면 여기잖아요. 이쪽이고 저점은 여기고 차트를 길게 봐도 맞고 잘못 산 거죠. 8,800원에서. 더 길게 볼까요? 더 길게 보면 여기가 저점이죠. 초보자들이 샀을 때에서 안전한 자리는 여기네요. 여기 하고 여기 말고는 초보자들이 안전한 자리는 없어요. 그냥 다 위에서는 단타하는 자리입니다. 단타라는 거는 딱 들어갔는데 느낌 이상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는 거. 그걸 단타라고 그러죠.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 장기적으로는 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들어가서 내일 올라가거나 오늘 들어가서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를 얘기하는 거고 장기는 오늘 안 올라가 상관없어요. 뭐 2년 뒤에 올라가든 3년 뒤에 올라가든 뭐 하한가 3방 맞으면 어떻습니까? 3년 뒤에 급등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한가 3방 맞을 것도 생각을 하고 한 60% 떨어질 것도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많이 떨어지면 안 되리.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8,800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지를 하고 강하게 쏠 거를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건데 그렇지 않고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날도 손절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깨졌을 때는 이미 단타로는 이미 실패를 한 거죠. 저점이 깨졌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있으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거를 기다린다면야 뭐 보유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 자리는 5,50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5,500원까지 떨어져도 상관은 없었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럴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버티세요. 5,500원, 5,000원까지. 근데 그럴 생각이 아니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잘못 물린 거라면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 7,000원 자리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들어줄 때 8,500원에서 어떻게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고가에서 물린 거는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고점에서 물리면 다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종목이 좋고 회사가 좋아도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바닥에서.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안 좋은 자리에서 물려서 좀 고생 좀 할 수 있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잘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 리테일이요. GS 리테일. 네네. GS 리테일.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에 50%요. 32,000원에 50%. 네. 최근에 장대음봉 맞은 게 뭔가 큰 악재가 하나 터진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적이 안 좋다고. 실적이 안 좋다고? 그건 뭐 늘 있는 얘기들인데 아마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벌써 반영을 했을 거고요. 아마 누군가가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팔아놨네요. 일단 외국인들은 꾸준히 팔았었군요. 보니까. 자, 네네. 다시 한번 차트를 넘어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폭탄으로 자,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팔았냐면은 보니까 여기 작년 7월 달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네. 작년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팔다가 기관들이 자꾸 이거를 물량을 사고 개인들이 사니까 짜증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폭탄 매도를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과 함께 폭탄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그동안 샀으면 가격 사줘야 되는데 기관들도 지금 똑같이 던져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 32,000원.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왜 안 되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급이 저렇게 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짜증나서 그래요. 자기네들 열심히 팔아냈는데 주가가 이게 원래 지금 제가 34,000원, 4,3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물타기 하신 거란 얘기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도 수급이 꼬여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 더 싸게 자기네들은 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방어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해갖고 이거를 사줘야 되는데 같이 던지는 거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짜고 치고 이거를 같이 싸게 사자고 약간 모종의 작전회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싸게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힘들어갖고 다 던질 거니까 뭐 한 2만 원이나 하면 1만 원대로 쭉 뺀 다음에 외국인들이 거기서 주워 담고 기관들도 싸게 사고 연기금도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급등시키면은 예를 들어 2만 원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4만 원, 5만 원까지 가면은 큰 수익 나오죠. 시가총액도 작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던진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연기금하고 외국인들하고 저게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 애들은 원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연기금 쪽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잡으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버티면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면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 가격 되면은 수익으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셨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주목 빅텍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7,2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방송 나온 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23% 상승하면서 7,4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역시 개인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2,14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1,202억 원, 외국인이 1,035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68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382억 원, 외국인이 67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통신장비 그리고 식량주, 원전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07% 빠지면서 2,61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14% 하락한 86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상황이 오늘 아침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폭락상으로 가는 상황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오후장 왔을 때 더 폭락 나오고 더 빠진다. 그러면 내일도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3에서 4% 정도 빠지는 이 적당히 빠지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빠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의 흐름으로 빠지는 거라면 이렇게 빠지면 반등 나올 때 매매로 굉장히 재밌게 종목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당연히 종목들이 반등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 그러면 조만간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 또 수익률 게임, 매매 게임이 재밌게 나오는 중소형주 테마 장세가 또 나오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보면 자,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도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적당히 그냥 적당히 이 정도는 그냥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2,600을 일단 지지를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들 잘못 잡은 사람들, 고점에 있는 사람들 아마 무너져가지고 겁은 날 텐데 근데 코스닥이 2% 떨어지고 이 정도의 약세로 떨어지면은 코스닥 종목들도 한 10%, 20% 떨어지는 애들이 눈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5%, 4% 정도가 거의 최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5%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하루 이틀 좀 지나면 박스권에서 다시 반등을 조금만 줘도 종목들이 3에서 5%가 반등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취에서는 손절을 감행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2,600이 깨지거나 미국 시장도 특징이 정말 떨어지면 아주 무식하게 떨어집니다. 봐주질 않아요. 적당히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이 한번 떨어지면 장대 음봉으로 과거에
그 서브프라임 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기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주봉을 보면 이거 주봉입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하게 떨어지죠. 그냥 얘들 떨어질 생각이 있으면 아주 무식하게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지면 그러니까 적당히도 많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 이렇게 적당히 뭐 10%씩 떨어지면 또 10% 또 올라가고 하는 게 미국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떨어질 때에서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뭐 20%가 그냥 한꺼번에 떨어져 갖고 종목들을 그냥 다 반토막을 그냥 다 내버리는데 그런 흐름만 아니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살살살살살 떨어지면 또 살살살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급락하면 또 급등하는 미국 시장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만 막 콱콱콱 무너지는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만 안 나온다면 미국 시장은 조만간에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을 하겠죠. 그 우리나라 시장도 2,600만 깨지지 않고 미국 시장이 사고만 안 치면 뭐 며칠 내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코스닥도 저점에 바닥을 잡고 코스피도 다시 바닥을 잡고 어제 금요일 날 어제 오늘 떨어졌던 부분들은 다시 반등을 주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추가 매수해야지는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시장이 좀 반등을 주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글렀고요. 그렇죠? 오늘은 반등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글렀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관망으로 가시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비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목들이 다 떨어지니까 일부 종목들만 몰리는 거예요, 지금 강세가. 근데 이 흐름이 내일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도 몰려가지고 종목들이 흔들려도 가는 애들은 가요. 이게 아직 박스권이 지지가 되고 테마 장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수가 무너지고 박살날 때는 테마도 없어요. 모조리 다 빠집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이 버틸라고 하는지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7,200원 여기를 살짝 찍고 움직였는데 쫓아가면 안 되고 수익 난 사람들은 그냥 팔아야 돼요. 한번 팔아주고 또 흔들리면 또 사고 이런 매매가 필요한 장이니까 절대 추격 매수는 지금처럼 장이 음봉일 때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다. 장이 뭐 빨간색 나오고 강할 때에서는 뭐 추격 매수해도 먹어요. 근데 지금처럼 음봉이 나오고 흔들림이 심할 때에서는 최대한 저점 매수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되고 그렇게 매매적인 그런 이제 관점으로 사고 팔고를 지금은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자, 항공주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실리질 않고 슬슬 빠지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서 지금 장이 빠져서 그래요. 이번 주에서 바닥에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빨간색으로 들어주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얘도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3,100원에 사셨다면 됐다 비싸게 사셨네요. 이거 고점에서 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올해의 최고 고점에 사신 거죠? 올해 최고 고점에 사신 건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만간에 시장이 양봉이 나오는 날 그날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메디톡스 206,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 206,000원이면은 한 1년 정도 전에 이것도 아마 물타기를 하셨던 거라면 물타기 하셨던 거면 한 2년 정도 물리셨던 종목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보톡스 관련주. 자, 지금 중국 봉쇄 얘기가 아직 안 풀리고 있어서 그런데 중국 봉쇄가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노선들이 열리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로 이제 그 미용 성형하기 위한 또 수요가 또 몰리면서 또 이런 보톡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는 되시고 장기 투자로 그냥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로 미용 성형 관련주 움직일 때 나중에 20만 원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상담은 여기까지 일단은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일단은 내일장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없어도 손절보다는 좀 보유를 하시고 이따가 신의 한 수도 있으니까 또 시장이 또 궁금하면 또 신의 한 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 80명 현장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영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대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